네,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웨드부시에서 이번에 업스타트를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초반에는 9% 정도 하락으로 격하게 반응했다가 다시 쭉 말아 올렸네요. 웨드부시는 기술주에 대한 공격적인 예측으로 유명한데 업스타트도 이번에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웨드부시의 최근 예측들은 얼마나 잘 맞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1월 13일에 테슬라 주가가 최대 18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천불을 회복을 했죠. 실적도 계속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불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아직은 먼 미래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판단 보류, 세모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6일 리비안 목표 주가로 130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46불이죠. 분명 앞으로 목표 주가를 슬금슬금 늘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예측 실패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표 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31일에 기술주가 연말까지 오르고 애플이 가장 유망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연말까지 애플은 약 19% 상승했습니다. 동일 기간 하락한 기술주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건 예상이 정확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달 전인 2월 25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술주 매수 기회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한 달 기준으로 상승하기도 했고 돌이켜보면 단기적이지만 저가 매수 찬스였기 때문에 예측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서 최근 2승 1무 1패로 웨드부시의 예측은 꽤 잘 맞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웨드부시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웨드부시는 원래 업스타트를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프라이스 타겟 업데이트에서 업스타트의 목표 주가를 110불에서 75불로 낮췄고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증권화된 주택담보대출인 MBS의 연체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점, 리세션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부족한 점, 거시경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플랫폼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럼 주장을 검토해보고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MBS 연체율 악화에 대한 주장입니다. 먼저 MBS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존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것입니다. 그럼 은행은 존을 포함한 여러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더 큰 은행에 이를 판매합니다. 더 큰 은행은 구매한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하고요. 이때 발행된 증권이 MBS입니다. 투자자들은 MBS를 구매할 수 있고 존이나 다른 채무자가 지불하는 이자를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드부시는 MBS 증권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주택가격이 폭락해서 주택을 팔아도 은행에서 대출 원금을 보존할 수 없게 되고 존이 파산하게 된다면 이 MBS 증권은 부도가 나버리는 것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와 비슷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MBS가 부도가 나더라도 업스타트는 대출을 중개만 해주는 플랫폼이지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대출 시장이 얼어붙음으로 매출에는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럼 실제 대출 시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를 살펴볼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간 동안 나스닥 차트인데요.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기에 1년 정도 주가에 상당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개인 신용대출 총액 또한 최근 20년 최저치를 기록했었고 이를 회복하는데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만약 업스타트가 이때 존재했었다면 회사의 전망에 큰 영향을 받았겠죠. 사실 이러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 정도 리스크는 대부분의 주식이 갖고 간다고 보지만요. 가능성이 낮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업스타트에 투자 중이시다고 하시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세션 기간 동안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에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인데요. 웨드부시는 리세션 상황에서 제3자 의존성이 높은 비즈니스는 대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받아온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스타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능력이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세션이 금융계에 악영향을 줬다고 가정하고 업스타트가 피해를 보는 시나리오를 세워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보수적인 대출 승인을 위해 업스타트 플랫폼이 아닌
은행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 재무 상태가 우량한 개인들에게 선별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대출 건수 자체도 감소할 것이고요. 대출은 은행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특히 리세션 상황에서 마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스타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절감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리세션 상황에서 고객 풀을 더 늘려서 리세션 이후를 위한 기초 체력을 쌓기 위해 고객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업스타트의 플랫폼을 적극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저는 웨드부시의 이런 비관적인 업스타트의 매력도가 떨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웨드부시의 마지막 주장으로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위기로 금리는 오르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대출을 줄이려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실제로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고 은행에서는 굳이 업스타트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업스타트가 줄여주는 리스크를 돈으로 계산했을 때 업스타트에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싸다면 굳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대출이 회수되고 연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업스타트가 줄여주는 리스크의 가치는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업스타트와 계약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스타트는 거대 은행보다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기준의 신용점수 제도 하에서 대출 기준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대출 조합이 주 고객입니다. 그렇게 대출 회수율과 관계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중소규모 대출 조합이 업스타트를 이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웨드부시의 이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업스타트는 개인의 부채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규제기관 및 소비자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개인의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는 플랫폼을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 해지한다는 것은 특히 리세션, 금리 인상기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웨드부시의 시나리오는 미국 소비자 보호제도, 금융보호제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규제기관의 처벌의 가능성도 대두되는 일어나기 힘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부분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대출 이자를 0.1%라도 아끼려고 발품을 팔고 여러 은행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대출 견적을 받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낮춰줄 수 있는 업스타트의 플랫폼에 고객의 수요가 더 몰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플랫폼의 매력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대출 조합들은 대출 상품 판매 매출이 줄어들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그렇기에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업스타트의 주 고객인 대출 조합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 업스타트를 계속해서 이용할 확실한 인센티브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업스타트의 매력도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여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투자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